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의 송현입니다. 오늘은 스텐트와 관상동맥 이식편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텐트 및 관상동맥 이식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혀가게 되는데요. 스텐트는 사실은 정확한 통계를 잘 내놓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텐트 중에서 풍선만 시술을 한 경우에는 대략 한 5년에 60%가 개통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베어메탈 스텐트가 이제 금속 스텐트인데요. 한 5년이 한 70%, 약물 용출 스텐트,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가 한 75% 정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생분해성 스텐트는 알 수는 없지만 향후에 약물 용출 스텐트하고 비슷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이식편은 굉장히 통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관상동맥은 역사적으로 혈관 조영술을 해서 얼마만큼 개통이 되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데요. 제일 흔하게 쓰고 있는 내흉동맥이라는 혈관은 10년에 98%가 개통이 되고 있고요. 요골동맥은 10년에 80%, 5년에 90%, 우위대망동맥은 10년에 70%, 5년에 80%, 대복제 정맥, 이거는 동맥이 아니라 정맥입니다. 정맥은 10년에 60%가 개통되고 있고 5년에 70%가 개통되고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인조혈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인조혈관은 성적이 현재까지는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한 50% 이상 막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아직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에서 개통률이 중요한 이유는 재발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심장병이 재발을 하면 잘못하면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수학으로 돌아가서 주사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죠. 그 중에 1, 2, 3, 4가 나올,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숫자 6개 중에 4,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6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주사위 1개, 또 B라는 주사위 1개, 즉 주사위 2개가 다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돼서 4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사위 3개가 다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대략 한 30%밖에 안 되죠. 자,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약물 용출 스텐트,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를 우리나라에서 3개 삽입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3개를 삽입한다 그러면 5년간 재발 없이 건강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년 개통률의 드러그 일루팅, 약물 방출 스텐트의 개통률이 75%라 가정하면 75%니까 4분의 3이죠. 그냥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42%밖에 안 나옵니다. 즉 만약에 혹시 스텐트를 누가 삽입을 했는데 3개를 삽입했다 그러면 5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60%가 되는 거죠. 굉장히 5년 내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외과 의사라서 내과적 시술인 스텐트의 성적을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그럴까봐 자 이제부터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읽는 책입니다. 해리슨의 그 내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017년도 판이 최신판이고 페이지 2372페이지부터 2378페이지에 보면 보스턴 그룹의 그 대학의 닥터 팩슨하고 마트라는 분이 스텐트에 대한 챕터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 중에 스텐트의 성공과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스텐트의 성공률은 95에서 99%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완전히 막힌 경우, 완전히 꽉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100% 막힌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의 그 뚫는 성공률은 60에서 70%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리슨 그 책에 재협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 1년입니다. 1년. 1년 재협착률, 즉 재발률이 풍선만 시행한 경우에는 20에서 50%, 금속 스텐트인 경우에는 1년 재협착률이 10에서 30%, 약물 방출 스텐트는 5에서 1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내용 중에 그 밑에 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영술로 재협착을 검사하면 임상적인 재협착률보다 훨씬 더 재협착률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이야기한 거를 언급을 잘 합쳐보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한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1년 성적이 그러니 제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스텐트의 풍선만한 경우에 추정 5년 동안 괜찮을 확률 60%, 금속 스텐트가 70%, 약물 용출 스텐트가 75%, 5년 동안 괜찮을 확률이 75%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제가 적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후하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텐트는 생각보다 개통률이 매우 낮은 것이죠. 반면에 관상동맥 20편은 개통률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흉배과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거의 한 1980년대부터 연구가 된 거고 흉배과에서는 이 개통률을 영상의학적으로 조용술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략 이 정도의 성적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내흉동맥이 10년에 98%, 요골동맥은 팔에 있는 혈관입니다. 10년에 한 80%, 우위 대망동맥은 배에 있는 위에 있는 혈관인데 한 10년에 70%, 대복제 정맥은 동맥이 아니라 정맥인데요. 10년에 60%, 5년에 70%의 개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텐트와 비교해 보면 그 개통률은 월등하게 관상동맥 수술을 한 이식편들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연구들이 나열된 표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역사적으로 엔지오그램이라는 게 이제 그 직접 혈관 조영술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직접적으로 혈관 조영술을 해서 피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연구를 과거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천 편의 논문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동맥 98%, 10년 동안 개통률 98%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골동맥에 대한 논문인데요. 요골동맥 보면 10년 동안에 한 90% 정도의 개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텐트하고 관상동맥 우회수라고는 그 개통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발에 의한 치료 결과가 당연히 관상동맥 우회술이 좋겠죠.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논문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논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요. 스텐트를 하고 나서 2년 내에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면은 28%입니다. 그러니까 스텐트를 하고 나서 다시 스텐트를 또 넣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관상동맥 우회술은 한 5%만 재발을 해서 스텐트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다시 시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결과에 의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상동맥 우회술이 예후가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보다 심장 수술의 예후가 더 좋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라고 그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제시되고 있는 관상동맥 우회술과 스텐트의 적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이드라인에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추천의 그 강도에 따라서 클래스 1, 2, 3로 나누고 있고요. 클래스 1은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꼭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 3는 그런 치료는 하지 마라.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추천의 그 증거는 레벨 오브 A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연구가 많이 좋은 연구들이 많아서 증거가 충분하다는 얘기고 뭐 C 정도가 되면 증거는 충분하지는 않은 논문들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래스 1의 A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으니 꼭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여기서 클래스 1에 주로 A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요약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50% 이상의 좌주 관상동맥 협착은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한다. 입니다. 클래스 3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스텐트에 적합하지 않은 복잡 협착을 가지고 관상동맥 우회술이 적합한 병은 스텐트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가 클래스 3이고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세 가지 혈관에 병이 있는 경우 나 혹은 좌전 하행지 플러스 주요 혈관 한 개인 경우에는 클래스 1의 증거로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 최소한 증거가 확실하고 클래스 1이니 꼭 따라야 되는 관상동맥 우회술의 적응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시술 및 수술을 하게 되면요. 이게 미국의 결과인데요. 보면 미국에서는 연간 스텐트를 약 한 90만 명 정도가 시행하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37만 명이 시행됩니다. 즉 미국에서는 스텐트를 2.46명 시행하면 관상동맥 우회술을 1명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한 건수를 보면요. 2018년도에 관상동맥 우회술은 3,400명, 그 다음에 스텐트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약 7만 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텐트하고 관상동맥 우회술의 비율이 20명이 스텐트를 하면 1명이 수술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스텐트를 2.46명 시행하면 1명이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10배 이상 스텐트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미국처럼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환자를 안전하게 예후가 좋게 하면 2.46대 1의 비율로 스텐트 대 관상동맥 우회술이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20.3대 1이 나가니까 환자의 안전도가 떨어지고 예후가 나쁜 진료를 지금 우리들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의 스텐트와 심장수술, 즉 관상동맥 우회술의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스텐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학적 근거를 따르는 미국 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예후가 좋고 재발률이 적은 심장수술, 즉 관상동맥 우회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의 흉부외과 송현이었습니다.